소개받은 대구대학교 간호학과에 재직 중인 장순영입니다. 오늘 저는 그 암과 부부의 성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대구대학교 여기 근무를 하고 있지만 대구대학교 동산병원에서 졸업 후에 이제 근무를 했었고요. 근무하고 그리고 또 이제 1년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몇 해 전부터 암센터 이제 강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목차는 보시면 이제 암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궁금해하시는 그리고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암과 관련된 여러 사례를 통해서 조금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그 부부 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삶에서 어떤 한류초도 되고 그리고 남녀의 어떤 서로의 어떤 그 나누는 시간인데 암이라는 큰 이제 병고를 만났을 때 조금 변화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공감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그래서 어떻게 이걸 헤쳐나갈지 그래서 함께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보시면 이제 암 치료에 따른 변화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사랑해서 결혼을 하는데 사실 살다 보면 꼭 병이 아파서 이제 어떤 어려움을 겪거나 이런 거 외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처음에는 뜨겁고 너무 좋은 것만 있을 것 같지만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제 아프다는 그 사실 그리고 치료받는 과정에서 이런 환우분도 그렇고 가족들도 그렇고 거기서 오는 어떤 생각의 차이 또 경험의 차이가 또 이렇게 서로를 좀 멀어지게 하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 싶어서 이 그림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암 치료와 삶의 질 이렇게 했는데 좀 표가 막 많이 나와서 그런데 사실 보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우리나라 사람만 이렇게 암으로 이제 고통받고 그 이후에 암으로 인해서 어떤 부부생활 하는데 어려움을 겪을까라고 이제 간혹 생각하실 수 있는데 꼭 그런 건 아니고 뭐 터키도 그렇고 어느 나라든지 이렇게 암을 통해서 어떤 치료를 받고 나면 이런 변화들이 생긴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성생활과 관련해서는 생식기 여성 같으면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여성암은 자궁경부암이에요. 자궁경부암 외에도 이제 내막암이나 여기 있는 것처럼 난수암 같은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이런 성생활로 이런 변화를 겪고 그 자체가 삶의 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치료하고 극복할 수 있을까 살펴보겠는데요. 암 치료 과정에서 생기는 그런 변화는 그럼 어떤 게 있는가 볼 수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 남자 어르신들도 계시고 여자분들도 계시는데 이제 저는 이제 주로 이제 생식기와 관련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성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자궁 내막암이나 자궁경부암, 난소암 이런 것들을 치료한 다음에 급격히 이제 어떤 신체의 변화도 있겠지만 어떤 기능적인 변화들이 있을 거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여자들도 걸리는 병인데 뭐 직장암이나 대장암 같은 경우에도 하복부에 이제 어떤 변화가 생기다 보니까 장기가 골반 안에 있다 보니까 치료 후에 변화가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전립선암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는 남자분들한테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치료 과정에서 특히나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골반인데요. 뼈인데 그 안에 이렇게 뭐 다른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방광이나 자궁이나 대장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여기가 이제 배 쪽이에요. 이쪽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림이. 그래서 방광이 제일 앞에 있고 자궁이 있고 대장이 있는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궁에 치료를 하더라도 방광이나 대장 쪽에 또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리고 이 밑으로는 우리가 밖으로는 그냥 피부나 생식기가 보이지만 사실은 이 밑에 근육들이 이런 장기들을 받쳐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수술 과정에서 이런 근육의 손상도 있고 그리고 이 주변으로는 이렇게 우리가 아는 혈관이나 근육 외에도 여기 보시면 림프절이라는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전신에 다 있어요. 사실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있는데
특히나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골반 주변에 이렇게 여성 생식기나 아니면 생식기 주변에는 특히 하복부 쪽으로 여기 대퇴 쪽으로 서해부 쪽에 있는 림프절을 치료 과정에서 그리고 수술 과정에서 손상받게 되면 이런 흐름에 문제가 생기니까 또 불편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까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있다 했는데 사실은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쭉 다 있어요. 맞죠? 이렇게 다양하게 있고 특히 이제 성과 관련해서는 이 하부에 있는 이제 서해부 림프절이 손상받았을 때 그리고 또 림프에 전이가 됐는지 이제 진단을 해야 되니까 치료하는 입장에서는 이거 안 뗄 수가 없어요. 놔뒀다가 이게 전이가 되거나 재발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 또 진단을 목적으로 뗄 수밖에 없는데 그 과정에서 이렇게 보시면 이 안으로 림프절을 여기 포도송이처럼 이렇게 생겼지만 크게 확대하면 이 안에는 혈관도 지나가고 림프구라는 것도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막히면서 우리가 봤을 때는 이제 블룩하니 튀어나오게 돼요. 특히 여성 같으면 유방 같은 경우에도 보면 겨드랑이 쪽에 많이 전이가 되는데 여기 보시면 겨드랑이에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외형상으로 변화가 생기니까 어떤 성기능에 변화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흔히 제가 사례도 갖고 왔지만 치료 받으시면서 많이 걱정하시는 게 그러면 자궁이 없으면 부부 생활 못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이렇게 하고 나면 질 쪽은 이렇게 예쁘게 잘 꼬매주세요. 그리고 요즘은 로봇 수술 하시니까 더 이제 치료 속도도 빠르고 상처 밖에서 봤을 때는 복부의 상처가 옛날만큼 크지 않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보시면 이렇게 해주더라도 실제로 성활동을 하는 거는 질이에요, 질. 그래서 질은 사람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제 아이가 태어날 때 자연분만하게 하시게 되면 아이가 나오는 길인데 이런 거는 보통 여성의 경우에 한 8cm에서 10cm 정도 되는데 사람마다 좀 다르고 치료 과정에서 이제 전이가 좀 의심된다든지 그러면 질이 한 8cm 되면 그 밑부분까지 조금 잘라내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그 외에는 질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성활동을 하는 데는 성생활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처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치료를 받아서 이제 받고 나면 다들 좀 성활동을 시작하시기를 되게 좀 두려워하시고 좀 걱정을 하시면서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림프를 많이 떼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또 변화 중에 하나가 아까 서해부 림프절 뗀다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사타구니 쪽에 우리가 쏘고시 있는 그 라인인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하지에 이렇게 부종이 생겨요. 다리에. 그래서 오른쪽 왼쪽에 좀 비대칭으로 생기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것들은 처음부터 생기는 건 아닌데 요즘은 옛날보다 많이 줄었다 하지만 이제 간혹 가다가 이게 치료는 다 끝났는데 뒤늦게 생겨서 섬유화로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게 발견이 되면 이제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꾸준하게 하시는 거를 이제 병원에서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제가 암에 따른 신체 변화에서 여기 사실 구글에서 조금 캡처를 해왔는데 이게 예술 작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성 이야기하면 되게 좀 어려워하셔요. 근데 사실은 아까 신체의 변화가 있다 했는데 이런 몸의 변화가 생기면 사실 상처 보여주기 싫잖아요. 흉이 있거나 아니면 또 이제 내부 장기가 좀 이렇게 달라졌으니까 기능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 막 걱정하는데 제일 앞에 있는 이 비너스는 지금 우리가 아는 팔등신과 좀 다른 모습이잖아요. 이거는 옛날에 이제 그 원시 시대 때는 여성의 아름다운 미 하면 비너스가 이런 모습이었대요. 되게 풍만하고 좀 이렇게 풍성하고 그래서 농경 사회에서 뭔가 이제 그 아이들 막 출산을 잘하고 뭐 이런 것들을 되게 상징화해서 작품을 만들었다 하면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로마 그리스 시대에 가면 이렇게 근육질의 남성과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우리가 현대사에서 말하는 근육과 그 다음에 팔등신 이렇게 되는 그런 미를 되게 추구했다는데 사실은 이렇게 보면 미라는 거는 시대에 따라서 좀 바뀌고 우리 신체에서 중요한 거는 그 기능 그리고 뭐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그림을 사진을 작품을 좀 인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치료 후에 여기 보시면 이제 암 치료 후에 성기능의 변화는 크게 지금은 외형상의 신체상의 변화를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심리적으로도 이제 암이라는 이제 이런 그
심리적으로도 이제 많이 위축이 되고, 그리고 신체적으로도 변화가 있는데 좀 카테고리를 좀 나눠봤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많이 하시는 말씀들이, 암이라는 건 사실 살면서 우리한테 안 왔으면 좋겠는데 와버렸잖아요,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치료받고 잘 나았는데 이게 끝이 아니고 다시 생길까봐 되게 걱정들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그거는 사실은 우리가 어떤 일이든 그렇잖아요. 이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기 때문에 또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신체적으로는 아까 림프절에 어떤 많이 붓고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여성 생식기와 관련해서는 아까 뭐 이제 방사선 치료나 이런 것들을 받으면서 질이 많이 건조해지기도 하고, 특히 난소를 절제하시면 양쪽 난소를 다 절제했느냐 아니면 한쪽만 있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겠지만, 난소 같은 경우에는 여성 호르몬을 분비시켜주는 곳이고, 그리고 왜 폐경이 되면 여성의 질이 되게 건조해지잖아요. 그래서 뭐 질 분비물이 안 나와서 질염도 잘 생기고, 성활동을 하면, 성생활을 하면 많이 아프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폐경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질 분비물이 이제 감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질내가 되게 건조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폐경이 아닌데 뭐 40대에 뭐 수술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폐경 전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난소를 적출했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폐경과 같은 그런 홍조도 생기고 바람도 생기고 밤에 뭐 땀이 많이 난다든지 이런 증상과 함께 월경이 중단되는 그런 증상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성활동과 관련해서 말씀드렸지만, 이러다 보니까 이제 과거에 비해서 치료받기 전에 비해서 성활동을 하기가 두려워지니까 그런 성활동의 횟수나 이런 빈도가 많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뭐 걱정되고 두렵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 성활동을 주저하는 이유 중에는 내가 만약에 부부 생활 했는데 상대방이 만족하지 못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이거 성활동 안 해도 사는데 지장 없는데 굳이 내가 죽을 고비를 넘겨서 이렇게 다 회복했는데 또 해가지고 또 생기면 아까처럼 치료해놨는 거 거기에 뭐 다른 병이 또 생기면 어떨까 하는 두려움이 되게 크신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부부 생활하다 보니까 많이 위축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만족감을 못 느끼는 거죠. 성활동을 했을 때는 상대방도 만족해야 되겠지만 본인도 이제 최고의 어떤 오르가즘을 느껴야 되는데, 그런 성적인 흥분을 본인이 또 잘 못 느끼는 그런 변화들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살을 맞대고 사는 부부지만 옆에 오는 게 조금 좀 귀찮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옆에 오면 왜 이렇게 귀찮게 하나 싶기도 한데, 또 안 오면 그러시대요. 좀 혹시나 내가 너무 매력이 없어서 옛날하고 달라져서 안 오나 싶기도 하고, 또 오면 오는 대로 조금 좀 안 왔으면 싶은 마음이 있고, 이게 좀 개인차는 있겠지만 그런 양가 감정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보면 오늘 하루 중에도 기분이 되게 좋았다가 또 어느 순간에는 또 조금 갑자기 울적해질 때도 있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부부 간에도 이 치료 받고 나서 소원해지는 그런 것들이 조금 불편했다가 또 가까이 오면 두렵고, 그러다 보니까 친밀도가 훨씬 더 이제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체력적으로도 치료받는 과정에서 많이 이제 많이 떨어져가지고 같은 활동을 옛날처럼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병실에서, 저도 강사할 때 많이 그랬거든요. 환자분들이 이제 수술 받고 나면 이제 많이 걸어 다니셔야 돼요. 그래야지 폐합병증, 폐렴 같은 거, 모기폐도 안 걸리고, 그리고 이제 장에서 빨리 가스가 배출돼야 되니까, 그러면 장 운동도 원만해지니까 무조건 수술하시고 나면 이제 회복이 돼서 운동이 가능하면 운동하시라고 막 말씀을 드렸는데, 지나고 보니까 제가 그때는 너무 어렸나? 너무 환자를 이해 못했나? 이런 생각도 사실 들었는데, 왜 그랬냐면 어느 이제 분의 이야기 들었는데, 진짜 간호사는 그렇게 말하는데 병실 앞에서 화장실까지 가는데 침대 딱 내려서서 몇 걸음 걷는데 팍 주저앉게 되더라면서, 그 정도로 이제 다리에 힘이 풀리고 힘이 없더라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사실은 이제 수술 부위에 따라서는 충분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잘 회복해서 운동하는 건 사실 중요하긴 한데 좀 순차적으로
본인의 어떤 그 신체 상황에 맞게끔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여기 넘어가 버렸는데 조금 더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런 내용들도 있어요. 한번 재발하니까 무섭다. 그 다음에 6개월 만에 재발됐고 다시 이제 보면 마음 졸이고 있고 아직 아무 생각도 못하고 있다. 성생활을 저희가 하면 좋다고 지금 오늘 저도 그렇게 강의를 준비해 왔는데 좋다고는 하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두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처럼 그림 보여드리는 것처럼 봉합을 해놨는데 그 봉합 부위에 이제 상처가 틀어지거나 아니면 염증이 생기는 건 아닐지 이런 것들을 또 많이 걱정하시고요. 그리고 또 처음 이제 그 부부 생활을 이렇게 치료받고 나서 하시면 질내에 자극이 되니까 아까 건조하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평소보다 질 분비물이 안 나오고 건조하니까 훨씬 더 마찰 때문에 통증이 더 심해요. 그래서 성교통을 또 더 느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좀 중요한 건 아니다라고 또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윤활액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잘 나와주면 좋겠는데 안 나오니까 더 하기 싫어지는, 그래서 더 불편하니까 좀 한번 해봤지만 그 다음 안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표로 조금 정리를 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여성분들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남성분들도 이제 수술 받고 나면 생식기 부분에 이제 어떤 변화가 생기면 특히 이제 뭐 발기부전이라든지 아니면 사정이 잘 안 된다든지 이런 사정량이 감소해서 또 안 하겠다 이러신 분들도 사실 많기 때문에 이제 이게 남성분이 편찮으신지 여성분이 치료를 받으셨는지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사실은 서로에 대한 또 이해가 충분히 이루어져야지만 성공적으로 치료받고 나서 부부 생활을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절대로 아니고요. 여기 보면 근거도 달아왔는데 성관계가 사실은 이제 사망률을 낮추고 심장병에도 도움이 된다는 그런 이제 보고들이 있고, 특히 우리나라에 그 암과 관련해서 중요한 어떤 정보 수집이나 이런 정책을 담당하는 국가암정보센터에서 보시면 이제 여기 보시면 수술 후에 체력 회복에도 도움될 뿐더러 그 다음에 아까 부부간의 친밀도를 높여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암을 잘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그런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앞에서는 그럼 성생활이 이제 또 어떤 데 도움이 되느냐, 그래서 많이들 걱정하시는 노화 과정에서 생기는 어떤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아까 삶의 활력이 된다 했는데 사실은 이렇게 부부 생활을 통해서 어떤 그 엔도핀이라는 게 나와서 우울증 예방이나 그리고 계절이 변하거나 일조량이 좀 줄어들면 우울감이 더 이제 오고요. 그리고 또 암이라는 큰 병과 이제 싸우다 보면 이제 감옥 가다가 옛날에 했던 것들을, 과거 했던 것들을 현재는 못하거나 좀 미뤄둬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면 자신도 모르게 조금 위축되고 우울해지는 그런 감정들이 오는데, 그때 이런 부부 생활을 통해서 부부 간에 지지를 해주고 친밀도가 올라가면 이런 부분이 좀 예방된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면역력 강화라든지 그리고 행복감, 그래서 사실은 내가 이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거는 작은 일상에서 순간순간 느낄 수 있지 않나 싶은데 개인마다 그것도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뭐 이렇게 되게 작은 거에도 행복감을 느끼는 반면에 누구에게는 되게 일상적인 것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순간일 뿐인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부부 생활을 통해서 이제 작은 행복을 또 찾는 하나의 일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하복부 이제 생식기 아래쪽에 이제 그 지리나 아니면 항문 주변의 회원부 쪽에 그런 골반 저근이 있다는데 이런 근육들을 강화시켜주는 그런 효과도 부부 생활이 했을 때 강화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운동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건강한 어떤 일상을 위해서 등산도 하시고 에어로빅도 하시고 요가도 하시고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부부 생활하는 게 칼로리 소모가 생각보다 많대요. 그러니까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앞에서 체력적으로 좀 회복되지 않은데 하려 하면 옆에 배우자가 다가와서 옆에 막 보면 내 몸이 지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거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맞죠? 그래서 생각보다 칼로리 소모가 많고 이게 보면 등산이나 에어로빅에 한 두세 배 정도의 에너지가 소모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이제 체력적인 회복이 있어야지만 사실은 이제 좀 더 만족도 높은 그다음 성공적인 그런 부부 생활을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진 넣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몇 가지 이제 사례를 통해서 제가 조금 이야기를 드릴까 하는데 이제 성함은 바뀔 수 없지만 52세에 땡땡땡님인데 예를 들면 전립선암을 수술 받으신 남성분이에요. 그래서 주 1회 부부 생활을 했었는데 그리고 2, 3개월에 한 번으로 횟수가 줄은 거예요. 그래서 발기도 잘 안 되고 일단 또 이렇게 심리적으로 위축되다 보니까 발기가 안 돼서 자신감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항암 치료를 받으신 분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거는 이 항암제가 내 몸에 남아 있어서 상대방 배우자에게 이렇게 이제 가지 않을까. 그래서 항암제는 암세포를 죽이지만 정상세포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부작용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다가 부부생활 하다가 괜히 옆 사람한테 옆에 배우자한테 피해 주는 거 아닐까 하는 걱정을 많이 하시고 그런데 여기 보시면 다음에 제가 넣어놨지만 암 치료 후에 부부 생활은 할 수 있어요.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처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야기 나온 것처럼 항암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치료가 끝나고 나서 맞죠? 끝나고 나서 보통은 1개월 정도 후에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이후에 만약에 뭐 방사선 치료를 한다든지 다른 치료를 하면 또 달라지겠지만 항암 치료만 한다 했을 때는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에는 외래에 지금은 보면 이제 간호사 선생님도 계시고 그리고 교수님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교수님이나 아니면 담당 간호사 선생님한테 꼭 외래에서 한번 교육 간호사 선생님한테 상담을 하시거나 확인하시고 시작하셔도 괜찮으니까 너무 미뤄두지만 마세요. 그래서 너무 미뤄두다가는 또 이제 영영 시작을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암세포가 혹시 전이 될까 그런 것도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자궁경부암 진단을 받고 수술 받으신 여성인데 방사선 치료를 받으세요. 근데 방사선 치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몸 안에 동위원소를 넣어서 치료받는 경우도 있고 바깥에서 이렇게 치료를 방사선을 쬐서 치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방사선 치료라고만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래서 치료에만 신경 쓰느라 미처 몰랐는데 남편과의 관계가 조금 소원이 멀어진 것 같다 이렇게 고민을 하시면서 예전처럼 돌아가기 위해서는 부부관계를 시도해보고 싶지만 근데 어때? 자궁이 없기 때문에 남편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을까 하고 걱정도 된다라고 이렇게 고민을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방사선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앞에 있었지만 방광이 있고 뒤쪽에 질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특히 자궁과 질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궁에 이제 병변이 생겨서 방사선을 쬐다 보면 질이나 아니면 앞쪽에 있는 방광이나 이런 데 자극을 줄 수 있어요. 아니면 뒤쪽에 있는 직장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배변 활동에 변화가 생기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소변을 이제 과거와 달리 이제 시원하게 못 보시거나 아니면 이제 뭐 이렇게 도구를 카테터 같은 거 써서 이제 소변을 봐야 되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직접적으로는 질이 부부 생활할 때 되게 중요하다 했잖아요. 근데 질을 뭐 제거하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이게 좁아져 있으니까 이제 부부 생활할 때 처음 시작하게 되면 너무 좁아져 있으니까 아플 수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은 있긴 하지만 반복해서 했을 때는 처음엔 되게 아파가지고 그 다음에는 좀 이게 많이 줄어들고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이런 질 점액 자체가 윤활력이 안 나오거나 아니면 많이 줄어든 경우에는 이제 보조적으로 이제 이런 윤활액을 제품으로 이제 나와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쓰시면 되기 때문에 많이 완화된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통증 때문에 걱정돼서 그렇다
하면 좀 근심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예, 내려놓으셔도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적인 흥분이나 아니면 어떤 만족감을 높이려면 이렇게 파트너나 아니면 본인의 성적인 흥분을 느끼게 되는 어떤 신체 부위나 그런 포인트를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상대방 파트너한테 조금 쑥스럽지만 그래도 말씀을 해주셔야지, 그래야지 서로가 만족을 느끼게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처럼 조금 보수적인 데서는 이런 말 자체도 못 꺼내잖아요. 네, 꺼내면 되게 막 이렇게 내가 너무 밝히나?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꼭 그런 건 아니니까 이제 만족감을 증진시킨다는 측면에서는 성감대가, 내가 성적인 흥분을 느끼는 게 어떤 데서 느끼는지를, 예를 들면 갑자기 부부 생활을 하자 해가지고 스타트해서 바로 끝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터치도 해주고, 그 다음에 포옹도 해주고, 뭐 이렇게 그런 이제 시도들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장암은 사실은 여성이나 남성이나 다 이제 경험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수술이나 항암 치료를 같이 받으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 치료받고 나서 이제 6개월이 지나셨는데 성생활을 해도 될지, 재발하지 않는지 이제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입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규칙적으로 한번 처음이 힘들겠지만 한번 시도를 하셔서 그 생활 안에 잘 횟수를 늘려가시면 좀 더 활력이 되시고 부부 간의 애정이나 친밀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완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발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배우자한테 이렇게 방사선, 항암 치료 이런 것들이 옮겨갈까 걱정도 하시는데, 아까 방사선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리면 여기처럼 밖에서 이렇게 기계로 째는 경우, 그 다음에 질내에 이렇게 삽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여성생殖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궁에 암이 있거나 이래서 치료 받으시거나 이러면 방광이나 이런 직장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손상이 생깁니다. 꼭 그러면 여성 부인과 암만 그러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제 유방암 같은 경우에도 수술하고 나서 방사선 하시는데, 방사선 하면 이제 바깥 피부 쪽에 하게 되니까 이제 피부가 이제 상처가 생겨가지고 진물 같은 게 막 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전리선도 똑같아요. 남성분 같으면 전리선 치료 받으시는 과정에 소변을 시원하게 못 본다든지, 배변 활동이 원활하게 잘 안 된다든지, 장이 자극받아서 설사를 많이 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인접한 장기에 이렇게 방사선을 쬐다 보니까 주변에 항암제를 맞았을 때 탈모가 생긴다든지 오심부토가 생기는 것처럼 이렇게 신체 기관 주변에, 치료받는 기관 주변에 장기에 이제 일시적으로 손상이 오거나 이럴 수, 불편감이 생길 수는 있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은 원체 좀 젊으신 분들도 이 자리에 지금 보니까 이제 이렇게 결혼 전이거나 이런 분들은 안 오신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요즘은 이제 결혼하기 전에 30대 초반에서 후반 이렇게 암이 발생해서 결혼에 대해서 걱정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수술 받고 나면 항암제 때문에 난소에서 기능이 떨어져서 남자를 못 만들까봐 또 걱정하시는 분도 사실 많은데, 여기 보통 보면 이제 방사선 치료 받고 나서 이제 보통 한 달에서 2달 정도 지나서는 부부 생활이 가능하고, 그리고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배우자한테나 아니면 파트너한테 이제 갈까봐 걱정하셨는데, 항암제가 환자가 맞았지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 2-3일 정도 지나면 또 이게 사라지니까 너무 걱정 안 하시고 치료 받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보통은 이제 항암 치료 기간이나 이런 데도 달라지겠지만, 항암 치료 끝나고 나서 한 6개월간은 임신이 가능한 여성이라면, 그러나 이미 출산 다 끝나신 분은 상관없고요. 여기 해당이 안 되고, 만약에 임신을 요즘은 이제 암 치료 받고도 출산 또 잘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아기 놓고, 갑상선이나 유방암 같은 경우는 아기 놓고도 치료 받고 아기를 또 잘 출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렇게 항암 치료 받고 나서 6개월간 이제 피임을 하고 그 이후에 계획 임신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질정막이 많이 건조해진다 했는데 이게 확대해서 좀 잘 보이실런지 모르겠는데 원래는 이렇게 보시면 왼쪽에 있는 것처럼 빨갛게 이렇게 된 거는 병변이 있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원래 질은 아기가 나와야 되니까 머리 되게 크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코디언이 막 이렇게 늘어나는 것처럼 질 근육에 이렇게 근육이 잘 늘어나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탄성이 되게 좋은데 나이가 들면 사실 이런 탄성도 좀 줄어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치료받는 과정에서 이제 폐경이 인위적으로 오는 경우에 이런 주름이 좀 소실되고 오히려 질내가 이렇게 빨갛게 발적이 생긴 것처럼 많이 건조해지고 주름이 사라져서 아까처럼 부부생활하게 되면 통증이 생기는 거지 이 자체가 암이 재발하거나 암 때문에 아픈 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질 확장기라고 했는데 아까 방사선 치료 받으면 되게 질내가 좁아진다 했잖아요. 좁아진다 했는데 그거를 보통은 이렇게 질 확장기라 해서 질내에 여기다가 콘돔을 씌워요. 콘돔 같은 걸 씌워가지고 좁아진 질내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조금씩 눌려주면 부부생활 할 때 좀 통증이 좀 덜하겠죠. 한 번에 딱 늘어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아까 이렇게 방사선 치료도 치료지만 외래 가시면 이제 부인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런 질경 같은 거 넣어가지고 내진을 하잖아요. 내진을 하는데 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면 이런 게 들어가줘야 되는데 질이 너무 이렇게 좁아져 있으면 넣는 것 자체도 힘들어지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질 확장기 같은 걸로 주기적으로 이제 사용하기를 추천드리는데 보통 방사선 치료 후에나 아니면 수술 받고 나서 한 달 후부터 이렇게 하도록 하고 하루에 1분에서 3분 정도 이제 사용해서 일주일에 한 3회 정도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한 번에 처음부터 이렇게 굵직한 거 넣으면 너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조금 가는 걸 넣었다가 점점점 이렇게 조금 굵은 걸로 그래서 바꿔서 질내가 공간이 어느 정도 확장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도구입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질 분비물이 적어서 질내에 건조해지니까 그것 때문에 부부 생활할 때 통증이 생기는데 이거를 본인만 내가 아프다 소리 하면 안 되니까 그냥 막 참으시면 본인만 힘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좀 이럴 때 내가 아프다라는 것도 표현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런 이제 윤활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구입하셔서 사용하시면 훨씬 이제 좋고요. 요즘은 그리고 콘돔을 주로 보면 사용하시잖아요. 근데 콘돔에 이렇게 윤활제 같은 게 이제 다 이제 있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완화시켜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제가 X 해놨는데 이거 바세린인데 혹시 바세린 회사에서 막 할까 걱정인데 이 바세린은 왜 보습력이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체 부위나 이렇게 건조한 부분에 하면 보습력이 되게 좋은데 간혹 가다가 이제 어르신들이 나는 그냥 건조하니까 질내가 건조하니까 이 집에 있는 바세린을 안에다가 이렇게 바른다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제가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질내에 염증이 생겨요. 진짜 염증이 생겨요. 왜냐하면 얘는 요거는 수용성 젤이라 해서 이제 물로 우리가 샤워를 하거나 이러면 쉽게 내려가요. 쉽게. 근데 얘 같으면 이제 그게 아니기 때문에 잘못하면 그 안쪽 질 안쪽에 질내 염증, 질염이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사용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아프면 아파서 못하겠다가 아니라 아프면 윤활제를 쓰는데 꼭 이제 간호사 선생님이나 이제 주치의 선생님한테 물어보시고 이런 윤활제를 사용하시는 게 맞지 그냥 옆에 누가 이제 난 이거 썼다 해가지고 이런 크림 같은 거 쓰시면 곤란합니다. 맞죠? 네, 절대로 쓰시면 안 돼요. 용도가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행복하고 건강한 성생활 하니까 되게 거창한 것 같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소소한 일상 안에 이제 한 부분이 우리가 하루에 3번 식사하고 그 다음에 체력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도 운동도 하시고 그 다음에 건강식 어떻게 하면 이제 몸에 이제 자연식 할 수 있을까 해서 정말 잘 챙겨 드시더라고요. 잡곡도 드시고 뭐 이렇게 잘 챙겨 드시는데 이렇게 규칙적인 성생활은 사실은 궁극적으로 이제 배우자와의 관계, 그 다음에 신체적인 건강 이런 것들 다 수레바퀴와 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수레바퀴의 한 축이 딱 무너지면 이게 삐끗삐끗 소리 나고 안 가잖아요. 근데 이제 인생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게 내가 오늘 어떤 일이 나한테 닥쳤다고 해서 오늘이 딱 멈추고 내일이 없는 게 아니고 오늘이 있으면 또 내일도 있고 계속 이렇게 굴러가야 되는데 이렇게 잘 굴러가야 되지. 삐걱삐걱거리면 이제 집안에 특히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나 아니면 뭔가 본인도 제일 또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러려면 이런 것들을 극복하려면 이제 잘 수레바퀴처럼 잘 맞아야 되는데 제일 이제 제가 크게 그려본 거는 신체적 건강이에요. 아까 일단은 이제 암 치료를 하고 나서 제일 1번은 내가 건강해야 돼. 내가. 그래서 좀 힘들겠지만 운동을 시작하시고 그 다음에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 건강식을 드셔야 되는 거죠. 잘 챙겨 드시고 그리고 균형 있게 식사를 하시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고기 아예 안 드시고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래도 단백질을 적당히 그래도 우리가 손바닥 크기 정도의 단백질은 잘 이제 그 육류도 그리고 생선 이런 것 뭐 아니면 두부나 이런 달걀 같은 걸 통해서 이제 잘 섭취하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건강이 잘 회복되고 나서 그래야지만 옆에 사람이 뭔가 투정을 하거나 좋은 말을 하면 그게 귀에 들어오지 내 몸이 피곤하고 내가 막 너무 힘들면 옆에서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안 들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 그림을 한번 그려봤고 그리고 그래야지만 또 이렇게 배우자의 관계도 원만하게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런 관계 속에서 성생활을 할 수 있지 만약에 그냥 치료받고 나서 성생활 좋다 하니까 바로 이렇게 가기엔 좀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데 그냥 어떤 그 감정 없이 육체적으로만 만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잘 이렇게 축을 이뤄서 맞춰져야지만 건강한 성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그냥 한번 중간에 브레이크 하려고 넣어봤는데 이것도 물레방아가 요즘 좀 보기 힘든데 이게 영상이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근데 보면 물레방아가 보면 이런 축들이 있는데 한 개만 삐걱거려도 물레방아 팍 이렇게 멈추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어떤 이제 그 치료 받으시고 회복해서 일상으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신체적인 부분, 심리적인 부분, 뭐 사회적인 부분 다 있을 건데 이런 부분이 잘 이제 조화를 이루어야 될 것 같고 그 중에 하나가 부부의 생활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사회적으로 친구 만나는 거, 가족과 이제 뭐 그 배우자 외에 아니면 뭐 자녀와 아니면 친지들 뭐 다 많고 친구도 많고 많잖아요. 그렇지만 어떻든 나랑 제일 가까이 있는 내 가족인데 내 가족과의 관계가 원만해야지만 내가 또 앞으로 더 행복한 그런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치료 받으신 환자분들 인터뷰를 해봤어요. 저는 학교에 있으니까 이제 간호사는 아니니까 이제 인터뷰를 해서 제가 이렇게 잘 분석을 해보니까 다 가지고 오진 않았지만 이제 여러 사례가 있었어요. 어떤 분은 이제 막 배우자가 동생을 하자 하면 좀 도망다니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오히려 이제 가까이 안 와서 좀 서운하다 이러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이제 들여다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큰 이제 암이라는 치료를 받기 전에 이 부부 관계가 어떠했냐가 되게 또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 뭐 예를 들면 남편이 가정에 좀 소원했다. 아니면 배우자가 너무 이제 일방적으로 본인 주장만 강하게 하고 너무 아내분을 배려하지 않았다. 뭐 이런 그런 서운함 아니면 좀 서로 간에 갈등이 있는 경우에 훨씬 더 여기 보면 조금 내가 이제 남은 건 나밖에 없어. 그게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아무리 막
옆에 와가지고 이렇게 포옹하거나 손잡으려 해도 이렇게 도망다니신대요. 그리고 한번 지켜보는 거지. 얼마나 오래 가나, 좀 한번 더 지켜보고 내 고민해보겠다. 난 아직 시작 안 했다.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건강관리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보면 특히 이렇게 자기, 그러니까 이전에 부부 생활에 따라, 부부의 관계에 따라서 또 이런 자기 중심적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이런 단계가 좀 그치고 나면 몸이 신체적으로 회복하잖아요. 회복하고 나면 또 어떠냐면, 내가 굳이 이제 뭐 다 치료받았는데 괜히 해가지고 이제 암이 또 생기면 다시, 돌아가는데, 굳이 이 나이에 할 게 뭐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생각들을 저는 부정적인 생각이라고 여기 적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러다 보면 상대방 입장을 또 한번 생각해보면, 막 처음에는 배우자가 아프다 하고 힘들다 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치료받을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까이 안 가시는 분도 있어요. 배우자분들 중에는. 그래서 기다려준다고 기다렸는데, 이제 영영 상대방, 환우분은 나를 멀리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배우자분은 기다린다고 기다렸는데 영영 멀어지는 것 같고, 서로 말수도 줄고 서로 각자 이제 생각하게 되면 더 멀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오해들이 또 쌓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조금 밀어내고, 상대방은 어떨까? 이 사람은 이때까지 우리가 그래도 부부라고 지금 몇십 년간 살아왔는데, 이 사람이 혹시 내가 이렇게 조금 힘들고 몸이 힘들고 피곤해서 예민하게 반응하고 내 신경 막 부렸더니만 혹시 이 사람이 괜히 또 상처받은 건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도 조금은 이제 다 알 수는 없잖아요. 이야기를 안 하면. 제일 좋게는 이야기하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조금 밀어두고 이 관계가 조금 더 원만해지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적었고요. 그 다음에 자신감 회복입니다. 아까 하지 말까? 이제 부부생활 굳이 뭐 지금까지 이제 치료받는다고 안 했는데 안 하고 살 수 있는데 하지 말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제 사실은 치료받고도 요즘은, 옛날에는 이제 이런 암 치료를 받고 나면 이제 되게 예후가 좋지 않았지만 지금은 생존 기간이 길잖아요. 그래서 뭐 5년 이상 사시는 분 되게 많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제 본인이 일상으로 돌아가는 게 본인한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상 안에 뭐 사회생활 한다든지 집안일 하시는 거, 뭐 친구 만나는 거 이것도 들어가 있지만 제일 가까이 있는 배우자의 관계도 한번 보셔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본인의 어떤 신체 변화나 아니면 이 치료 과정에서 본인 스스로를 조금 자신감을 회복하시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처럼 치료받고 나면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고 자꾸 피하시는데, 그럴 건 아니고 아까 신체 건강을 잘 회복하셨으면 원래대로 돌아가신 거예요. 만약에 5년간 암을 이제 팔록팔록 하다가 의사 선생님이 이제 완치됐습니다 하면 이건 진짜 본인한테 새로운 인생이 주어진 거기 때문에 이렇게 건강에 유해한 활동을 하시면 안 되겠지만, 그거 외에는 일상으로 돌아가셔서 남은 인생 동안에 진짜 그걸 알차게 이제 잘 하고 싶은 것들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조금 주변에 특히 배우자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관계지향적인 그런 측면을 조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조금 사는 게 재미있지 않을까요? 제가 여기 계시는 분들보다 조금 이제 아직까지는 인생을 잘 몰라서 아직 이제 곧 50이거든요. 아직 50이 정말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이제 내일 모레 50인데 50이 가까워져서 보니까 또 별거 지나온 이제 과거가 좀 이렇게 힘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좀 아쉽기도 하고 그런 게 있던데, 아마 여기 자리에 계시는 분은 더 안 그렇겠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이제 생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한 가지는, 이게 제가 사진 하나 갖고 왔는데 이게 돈인 것 같잖아요. 돈이 아니에요. 우리가 은행에 이제 뭐 이렇게 노후 자금 이제 비축하는 거 되게 노후 대비 설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저는 노후에 돈도 있어야 되지만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후에 제일 걱정되는 게 외로움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계시는 건 좀 안쓰러울 때가 있어요. 이게 보면 여기 보면 정서적으로 은행에 잔고를 좀 채워둬야 돼요. 정서적 잔고하면 이제 아까 말했지만 친구도 좋고 가족 간의 어떤 서로의 아픔과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이제 은행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마음의 은행이. 그래서 그런 게 없다면 금전적으로 아무리 풍족해도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부부 생활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만약에 배우자가 계시다면 배우자에게 이런 시간을 할애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배우자와 함께 하루에 20분 정도는 같이 시간을 보내야 돼요. 좀 서먹서먹해지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같이 술 하면 아유 괜찮아 이러시잖아요, 어른들은. 근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정서적인 그런 잔고를 잘 차곡차곡 쌓으셔야 되는데, 그 방법 그냥 잘 아시겠지만 제가 몇 가지 예를 가지고 왔는데, 같이 요리를 한다든지, 요리를 못하면 옆에서 숟가락이라도 놔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주걱이라도 옆에 들고 가가지고 서 있어야 되겠죠.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아니면 이렇게 물컵에 물이라도 떠가지고 이렇게 식탁 위에 올려놓고 같이 먹는다든지. 그러니까 큰 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사실은 어머니들은 그런 이제 소소한 것들을 바라실 수 있는데, 그래야 마음을 좀 이제 위안도 없고 서로가 노력하는 기쁨이 있는데, 그런 게 없으면 또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갖고 왔고,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거는 같이 뭐 이렇게 애견 많이 키우시면 운동도 하시고 산책을 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제가 이렇게 청소할 때 막 이렇게 발만 들고 계시는데, 청소할 때 방해가 안 되게 좀 피해 주시든지, 아니면 청소기 이렇게 밀 수 있으면, 청소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그게 좀 힘드시면 이제 방해는 안 하셔야 되겠죠, 맞죠? 버튼이라도 좀 아니면 이렇게 코드라도 좀 이게 무선이 아니면 유선 코드라도 옮겨주시든지 이러면 아마 배우자분이 조금 더 좋아하지 않으실까 싶어서 사진을 한번 넣어봤고, 그리고 마트 함께 가시는 거, 장 보는 거. 그래서 특히나 아까처럼 이제 여성이 생식기 이렇게 치료를 받으신 분은 이제 아까 골반 아래쪽에 근육이 손상이 있거나 하면 무거운 거 들고 하면 또 이제 특히 여성분들은 나이 들면 안 그래도 원래도 이제 요실금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무거운 거 들고 오시다가 더 힘드시니까 이럴 때는 마트 간다, 장 보러 간다 이러시면 같이 좀 가셔가지고 카트도 끌어주시고 무거운 거 좀 들어주시면 더 이렇게 정서적인 마음의 어떤 창고를 통장에 차곡차곡 돈이 쌓이듯이 그렇게 쌓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정서적 표현이 필요해요. 특히 이렇게 기쁜지, 내가 기쁜지 즐거운지, 아니면 상대방이 너무 예쁘다, 예를 들면 아까처럼 장을 같이 봐주니까 그냥 아유 왜 평생 안 그러다가 왜 그러냐 그러지 말고 아유 고맙다 이 한마디면 끝이에요. 같이 해주니까 너무 좋네 이러면 되는데, 또 그런 말들이 또 잘 안 나와서 못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내가 오늘은 너무 몸이 힘들고 아니면 감정적으로 나도 모르게 좀 힘든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가 예를 몇 개 갖고 왔는데, 이제 말꼬를 한번 연습해 보시면 이제 관심을 보이는 것, 아까 관심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정말 멋있네, 같이 하자, 이러면 같이 산책하자, 아니면 같이 장 보러 가자, 이렇게 같이 하자는 말을 해서 상대방에게 먼저 이렇게 관심을 보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보시면 너무 좋다, 그러니까 너무 좋다, 그냥 오면 오고 가면 가고 이게 아니라 옆에 있으니까 너무 좋네, 같이 밥 먹으니까 너무 좋네, 이렇게 좋다는 걸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표현해 주세요.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건 제 생각이고 표현하면 더 좋겠어요. 그 다음에 보면 여기 정말 슬퍼지네. 그러니까 보면 치료 받다 보면 고비고비가 있었잖아요. 근데 치료가 다 끝나도 이제,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지금 어떤 분, 제가 사회생활 하시는데 제일 안타까웠던 게, 병원에서 하지 부족이 있어서 이게 뒤에 이제 누가 내 뒤를 보면 다리가 좀 짧아 보일까, 제가 보니까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뒤에서 혹시 누가 보고 균형이 안 맞아 보일까봐 걱정하시더라고요. 제가 걱정하지 마시라고, 하나도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본인 스스로 좀 위축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감정이나 이런 표현들, 그리고 서글퍼지거나 아니 조금 지금은 조금 내 마음이 좀 울적하다 이렇게 표현해 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려움이 어느 순간 훅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게 불안하거나 우울한 거는 슬프거나 이런 것들은 내가 슬픈 걸 봐서 슬프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어떤 뭐가 생겨서 그런 게 아니라 순간순간 이제 그 과거에 있었던 일들 때문에 이제 내 마음을 탁 이렇게 휘어잡잖아요. 근데 그런 순간에 나만 혼자 이렇게 있으면 저 사람 또 왜 저러나 하고 옆에서 그 속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내가 이제 치료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좀 불안하네 아니면 좀 두렵긴 하다라고 이렇게 솔직하게 표현해 보시는 것도 중요하고 근데 또 상대방도 좀 잘 들어주셔야 되죠. 맞죠? 그런 말 하는데 들은 척만 척익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조금 들어봐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상대방의 감정 알아주기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이런 두렵다 아니면 슬프다 좋다 뭐 이렇게 감정을 표현하게 되면 아니면 이렇게 상대방의 감정 알아주기 여기 있는 것처럼 당신이 좀 짜증난 것 같아 아니면 당신 오늘 되게 기분 좋아 보이네 아니면 당신 무슨 일 있어? 오늘은 다른 날보다 표정이 어두운데? 이렇게 상대방을 읽어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같은 반찬이라도 이제 보면 예를 들면 오늘 밥을 하다 보면 반찬 하기가 제일 저는 그래요. 여기 어머니들은 전문가시라서 좀 다르겠지만 어제가 저도 아침 먹었던 게 저녁 먹으면 좀 싫거든요. 그래서 싫은데 보면 왜 똑같은 거 나왔냐 왜 오늘은 맛이 이렇냐 이런 거보다는 뭐든지 좀 맛있게 드시고 좀 싱겁더라도 맛있다고 몸에 좋은 거 해줘서 고맙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이제 상대방도 좀 힘이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감정을 좀 상대방의 감정 알아주기 그래서 슬퍼 보이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잘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랑 같이 사시는 분은 옛날에는 안 됐는데 지금은 조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친밀감 표현하기인데 여기 보시면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서로 눈을 보고 그러니까 이게 부부의 성생활, 행복한 성생활 이러면 되게 어떤 성행위만을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 전에 더 중요한 건 이처럼 서로 마주보고 이렇게 그윽하게 바라봐 주는 거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처럼 같이 손잡아 주는 거 쓱 가서 손을 지그시 잡고 지하철 타시고 얼마나 좋아요. 지하철 타고 이제 이렇게 손잡고 계시는 부분 되게 좋아 보이던데 부끄러워 하시는 수도 있겠지만 모르겠어요. 저는 좋아 보이는데 너무 부끄러워 하시지 마시고 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뒤에서 이제 배우자분을 등을 그러니까 아내도 남편분들 아니면 남편 오늘 수고했다고 등 쓰다마시고 그 다음에 배우자분도 이제 그 남편분도 아내분한테 오늘 하루 이렇게 무사히 잘 보내서 너무 좋다고 오늘 하루 수고했다고 서로 이렇게 쓰다마주고 손잡아주면 그 자체가 큰 힘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게 안 되는데 부부생활 하기 힘들어요 사실. 그래서 이런 것부터 이제 시작해서 부부의 관계가 좀 더 돈독해지지 않을까 해서 적어놨고 그 다음에 이제 포옹도 할 수 있겠죠. 맞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남성분들이 준비해야 될 거, 여성분들이 준비해야 될 거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고마워. 이 말을 좀 한번 따라 해볼까요? 고마워. 한번 연습해볼까요? 한번 해보세요. 고마워. 사랑해. 힘들지? 고생했어. 네, 잘하시네요. 오늘 집에 가면 더 잘하실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아낌없이 이런 말들을 해주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아까 발기부전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막 걱정하시거나 아니면 성활동할 때 뭐 사정이 빨리 끝나서 너무 이게 만족감이 덜할까봐 걱정하시는데 이 시간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시간에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활동 자체가 어떤 부부 간에 뭐 진례의 성계를 삽입하는 그런 똑같은 그런 행위 동일하게 둘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아까처럼 손잡고 그윽하게 받아주는 것부터 해서 시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런 생각들을 좀 버리시면 좋겠고 일주일에 한 3번 정도는 오늘처럼 이제 지하철 타고 오신 분들 많으실 건데 이렇게 나들이도 하시고 운동도 하시고 이러면
근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생식기와 관련해서는 요도 관략근 강화 운동이 특히 여성분, 남성분한테 도움되니까 특히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특히 이 관략근은 요 하부, 여기 회원부 쪽에 근육들을 강화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학문이 여성 같으면 요도 관략근이나 남성의 요도 관략근 이런 관략근들을 조절해서 이제 요실금이나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간단하게 이제 누워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숫자를 세우면서 힘을 쭉 당기면서 힘을 줬다가 후 하고 뺄 수 있는, 그래서 천천히 1 하면서 1부터 10까지 세우면서 조였다가, 아까 요도 관략근 있죠, 소변 보는데 천천히 조였다가 또 다시 10, 9, 8, 7, 6, 5, 4, 3, 2, 1 이렇게 쭉 이렇게 힘을 빼는 연습을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누워서 하시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서서도 할 수 있고, 아니 누워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제가 뒤에 사진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꺼져서 요거는 전남대에서 이렇게 올려주는 동영상이 유튜브에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 중에 영상은 아니고요. 한 장면을 제가 캡처했는데, 아까 누워서 하는 것 중에 매트를 까시고 발을 붙이시고 엉덩이를 위로 올린 상태에서 숫자를 5가지 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1, 2, 3, 4, 5를 천천히 5초 동안 이렇게 세하리고 유지시키는 거예요. 그래 유지해야지만 회원부의 관략근 주변이나 이런 것들이 근육이 강화됩니다. 이거 참고해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성분들은 자신 몸에 이제 자신의 어떤 신체에 자신감을 가지시고, 그리고 성과 관련해서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잘 표현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어떤 성생활 하기 전에 충분히 애무해 주는 게 아까 그 질분비물이 감소한 걸 완화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추천드리고, 필요하면 진통제 처방도 가능하지만 이제 다른 약물을 드시기가 좀 많이들 불편하시니까 그러한 부분을 이제 배제하고 이런 애무 활동, 애무를 한다든지 아니면 쿠션이나 베개 같은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건 설명드렸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아까 이제 속옷 라인에 이제 림프 절이 많이 차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이렇게 손으로 로션을 바르시잖아요. 피부가 건조하니까. 그때 바를 때 그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부드럽게 세게 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그게 더 자극이 되니까 부드럽게 마사지 하신다든지, 아니면 엉덩이 쪽이에요. 첫머리를 했는데 엉덩이 뒤쪽에도 로션 그냥 하는 것보다는 로션을 발라서 이렇게 부드럽게 마사지 해주는데, 배우자분 해주셔도 되고 엎드려서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 이렇게 회원부 쪽도 이제 자극을 줬을 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의 성생활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